안녕하십니까. 하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아재입니다. 오늘 좀 기분이 좋아. 왜? 월급이 올라간다 했어. 좋다. 내가 앞전에 이야기했잖아. 돌 좀 더 주던가 맨날 이런 거 시키면 이야기했지. 행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내년부터 이렇게 하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활기차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일단 차는 그랜드 체로키. 지프 차량이고. 자, 우리 지프가 뭡니까? 지프. SUV를 처음 SUV만 만들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 미국에서 지프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 처음에 이 회사는 농기계라기보다는 농산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용도의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랜드로버가 어떻게 했냐? 영국 맞구나. 자, 유럽 쪽에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프처럼 농산물을 이렇게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랜드로버예요. 지프가 먼저 나온 거야, 지프가.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바로 브랜드화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브랜드화로. 자, 랜드로버는 이제 약간 고급 SUV 느낌이고, 지프는 약간 진짜 산악용, 차박하고 뭐 산악용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미지가 바뀐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차가 오늘 왜 들어왔냐? 바로 오일 누유예요, 오일 누유. 자, 오일 누유가 왔는데 찍는 이유가 있겠지. 또 내릴 거야. 또 왜 내려야 되냐? 구조상 내려야 돼. 안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오일이 왜 이렇게 전차종이죠? 모든 자동차라 하면 엔진오일이 들어가는 차들은 엔진오일이 왜 이렇게 셀까? 그건 뭐 간단해요. 이제 누유 부위를 일단 확인을 할게요. 일단 위에서 볼 때는 체인 커버만 지금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위에서는. 자, 보시면 이게 상부 체인 커버인데 이쪽 아래쪽에 보면 누유 부위가 있어요. 비칠란가 모르겠다. 보이는데 이게 베어링 벨트 뒤쪽으로 까맣게 엔진 오일이 이제 누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또 어디냐? 자, 하부 체인 커버랑 상부 체인 커버 이렇게 교차되면서 약간 이렇게 교차되면서 접합이 되는 부위다. 여기서 보통 이 접합 부위에는 가스켓 본드나 아니면 뭐 철판이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가스켓 종류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부착이 되는데, 장착이 되는데 다 이런 데서 새. 다. 왜 그러냐? 자, 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하죠. 발생했다 수축했다 발생했다 수축했다. 그러니까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든지 늘어난단 말이지. 늘어나는데 볼트가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늘어났다가 좁아졌다가 하면 고무줄도 우리가 쭉 당기다가 계속 놔두면 처음으로 안 돌아간단 말이야. 늘어나 있는 상태란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드로 붙어 있더라도 볼트가 어느 정도 유격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제 노후로 인해서 가스켓도 이제 변하겠지. 성질이 삭는 거지. 썩는 것처럼 썩어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새는 거죠. 약한 부위부터. 보통 그렇게 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이에요. 누가 그래도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안 새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있질 않지. 왜? 차를 만들었겠지 내가. 굳이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하겠어. 책상에 앉아갖고 설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야 뭐 안 새지. 뭐 접합 부위 다 필요 없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고 차를 이제 띄워서, 밑에가 더 심각해요 실제로. 밑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가 심각해. 자, 보시면 차가 실제로 대놓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일이 바닥에 벌써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위에서 보면 위를 보면 많이 누유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 새는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이거 어떻게 알아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어 있는데 어디 정확하게 샌다. 박사도 힘들 거야 실제로.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많이 유추해 보는 거는, 자, 체인 쪽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누유가 있지만 그게 막 흐른 자국은 없단 말이죠.
흐름 자국이 없으니까 이제 뭐 올펜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올펜인데 후 클랑크 리데나나 앞쪽에 전방에도 프론트 리데나가 붙어 있어요. 그 리데나 쪽에서 새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렇게 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단은 다 확인을 하려면 엔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엔진 수리는 아니에요. 그냥 누유 수리인 거지. 어쩔 수 없이 엔진을 내려야 돼. 그럼 여기서 올펜만 뜯으면 안 되냐? 뜯을 수가 없어. 왜? 자, 얘는 사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륜을 연결해주는 기어, 차동 기어가 있죠. 얘가 요렇게 달려있고 있는데 올펜은 여기까지 있어. 이거 어떻게 뗄 거야? 그럼 뗐다 치자. 맨바도 있는데. 그럼 맨바를 잘라요? 그럼 맨바를 내려야 돼. 내리면 위에서 엔진을 매달아야 되겠지. 엔진을 매달으면 무게가 또 무거워. 근데 후클랑크 리데나도 확인하려면 또 미션을 내려야 돼. 근데 앞에 전방에 클랑크를 하려면 반박까지 다 떼야 돼.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엔진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작업성이 그닥 나쁘진 않은데 약간 조금 걱정인 게 있어요. 약간 이게 미국 차들이 볼트가 한 번씩 안 풀려. 진짜 막 불 떼야, 우리 흔히 우리끼리 말하면 불을 떼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실제로. 약간 그것만 잘 풀린다면 작업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자, 오일 코크에 이렇게 맺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맺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일이든 물이든 뭐 비산이란 그래요. 이렇게 탁 떨어져서 퍼진단 말이지. 퍼지면 어느 정도 퍼져야 되는데 얘는 위에까지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어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고 엔진을 무조건 내려야만 작업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진을 이제 내릴 거란 말이야. 내려가지고 한 번 더 내렸을 때 어떤 형상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보면 가리잖아. 전마야 뭐 저 같은 경우에 구조를 아니까 이제 내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이신 분들은 보면 새네 올펜 있네. 그럼 그 클랑크 리데나는 어디 있지?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지고 탈거를 해가지고 자, 이 부위에서 새니까 요렇게 탈거를 할 겁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엔진을 내려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좀 오래 걸렸어. 날도 이제 너무 추워져 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다들. 진짜 밖에서 좀 찬바람 좀 맞고 나니까 입술도 터졌어요, 지금. 터졌는데 지금 내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조립을 해가고 있어요. 지금 장착을 많이 했고 체인 커버 쪽에 누유도 어느 정도 잡았고 실질적으로 체인 커버는 누유가 크게 많이는 없었어요. 많이는 없었고 이제 여기 하부에 보이는 이 오일팬, 엔진 오일팬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누유가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엔진 오일팬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오일팬 떼려고 엔진을 굳이 내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엔진 오일팬이에요. 오일팬인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정면이고 여기가 후면이에요, 후면. 자, 후 크랑크 리데나가 오일 누유가 많았고, 자, 여기는 특이하게 르반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을 쓰지만 이런 가스켓이 들어가지 않아요. 실리콘으로 액상 가스켓으로 처리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켓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실제로 가스켓도 많이 샜어요. 여기도 많이 샜고 여기 보면 실제로 얘는 은색이에요. 은색인데 이만큼 때가 많이 묻었어요. 지금 뭐 살짝만 만져도 손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에 장착되어 있냐? 자, 엔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하부에 이런 식으로 밑에 장착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아래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틈이 없어. 이 오일팬 봐도, 제가 봐도 그냥 봐도 엄청 크죠. 그리고 이 하부를 봐도 오일 누유가 상당했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자, 실제로 이제 차에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요. 그러면 얘를 빼려면 쉽게 생각했을 때 엔진 여기 위에 있고 밑으로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고 엔진을 꼭 탈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만 오일팬을 탈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차량 상태는 엔진을 내렸지만 누유가 상당히 많아요. 누유도 상당히 많고 세척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리고 내려야만 이런 식으로 크로스 멤버 쪽에 이런 대우가 있죠. 사륜 대우가 있는데
이 사륜대우 쪽도 보면 뭐 누유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엔진 오일이. 자, 이걸 살짝 한번 지워 볼게요. 원래 자기 색깔은 어떤지.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문대 볼게요. 솔로. 뭐 실제로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세척하는 건 불가능해요. 자, 이게 원래 자기 색깔이에요. 자, 지금 이 정도 상태인데 이런 자기 색깔을 만들어 주려면 또 세척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내린 김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척을 해야 되노. 근데 굳이 왜 세척을 해야 되냐? 수리를 했는데 저렇게 남아있다면 엔진오일 또 떨어지는 느낌도 날 거고,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수리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귀찮더라도 해야 돼. 자, 아까 세척을 하는 거 보셨죠? 봤을 때 색깔이 분명히 까만색이었는데 은빛, 그러니까 알루미늄 색깔로 변한단 말이야. 실제 자기 색깔은 저거란 말이야. 자, 물론 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세척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도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요. 실제로 하는데 뭐 퀄리티도 있고 손님이 수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차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출고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중고차를 사실 때 엔진오일 누유를 너무 수입차 같은 경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 차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우리가 영상을 시작할 때 차가 그냥 대져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언더커버죠. 하부에 언더커버만 탈거를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바닥에 시동도 안 걸어놨어. 근데 오일이 뚝뚝뚝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달릴 때는 훨씬 많이 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샌단 말이야. 그걸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실제로 나중에 그런 식으로 가다가 엔진 오일이 없어지고 엔진이 손상이 돼요. 그런 차들 제가 많이 봤어요. 특히 제일 조금 많이 나는 게 BMW 520D 엔진. 그런 애들, F바디나 이런 애들 보면 많이 새요. 오일 필터 하우징 이런 데서 오일이 막 줄줄줄줄 새. 진짜 시동 걸면 압력 때문에. 압력을 못 이겨서 삐져나온다는 거죠. 그런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 필터 하우징만 교환을 해도 되는데, 하우징 교환을 해도 실제로 국산차 대비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오일 누유,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왜 이리 비싼지. 일단 첫 번째는 뭐 부품이 일단 좀 더 비싸겠죠. 국산차보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정품이 아니라 OEM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비용 절감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 공임도 만만치 않아요. 왜? 일반적인 볼트가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건 뭐 10mm, 12mm, 14, 17, 19 그 애들한테 복사를 똑똑똑 꺼내라. 자, 요거 할 때는 이 차 엔진 내릴 때는 복사를 요것만 필요하다. 요렇게 내 정해줄 수도 있어. 왜? 그만큼 볼트가 단조롭기도 하고 뭐 정비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수입차는 그게 아니야. 공구통을 보면 뭐 E 복살, T 복살, 뭐 육각. 그만큼 이제 또 복살이 또 종류가 워낙 많고 볼트 사이즈가 그만큼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산차는 라체에서 윙윙윙 이게 안 돼. 왜? 잘못하면 볼트가 나사산이나 이제 머리 부분이죠. 그게 손상이 되면 잘 안 풀려요. 국산차보다 안 풀려. 옛날 방식이 좀 망치되고 정으로 막 땅땅땅 치거나 뭐 불을 떼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제 유림을 탁탁탁 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구조도 우리나라 차는 우리가 이게 있잖아. 본네트 빵 열면 약간 허해. 근데 수입차 애들은 맞네. 그게 걔들은 트렌드인가 봐. 다운사이징 뭐 엔진 들어간다 해도 실제 탁 열어보면 빡빡해. 뭐 공간이 없어, 공간이. 그런 게 얘들 뭐 약간 특징인 것 같아. 그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냥 오일팬이야. 쉽게 뭐 크랑크 리데나 같은 거 그냥 미션 요 바닥에 있는 것만 탈거하면 될 거고, 그리고 리데나 교환하고 오일팬만 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떼려면 이렇게 엔진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수입차를 사실 때 항상 오일 누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차량인지 그걸 꼭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었고, 엔진오일 누유를 우리가 이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오일을 잡기 위해서는 시간과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단순히 오일팬 클랑크 리데나에서 오일 누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만큼 탈거를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금액도 많이 들어간다. 요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 앞으로도 뭐 좀 큰 작업, 난 큰 작업만 많이 주더라 사장이. 일단 뭐 제 대표님이 큰 작업 위주로 좀 많이 주니까 어쩔 수 없어. 일단 요런 식으로 뭐 이런 컨텐츠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간단한 거 잘하는데 엔진오일 잘 바꿀 줄 아는데 진짜 좀 아쉽다. 엔진오일 잘 바꾸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막 탁탁해 여유있게 막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나중에. 신차들 위주로 한번 또 지인 또 찬스 한번 써보든가 해야 되겠다. 따끈따끈한 차가 지금 몇 대 섭외가 들어왔어요. 네, 엔진오일 교환 준비됐는데 주변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다음에 엔진오일 제가 한번 가는 거 저 잘한단 말이야.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한 번 더 신차 때 엔진오일 교환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하우루모터스 비주얼 담당 남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루모터스에서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송동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시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차량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